정진석 부의장이 이 대표의 혁신위 출범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굳이 우선순위 따지자면 윤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여당 역할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구체적인 비판이죠. 누구냐면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 좋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한 걸 두고 자기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공천혁신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중진의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는 애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실 땐 어때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둘이 나 있는 상태라. 아, 남의 당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뭐 안 들어와요 이게 화면이 잘.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당연히 규탄을 하죠. 이것은 침략입니다. 침략 행위고. 그러나 지금 외교부 또 우리 정부의 통일된 모습은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 다만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지원은 강화를 하되 군사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뭐 한다손 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시그널,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한국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왔으니 전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한국이 무기 지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주고서 지금 우리는 비군사적 지원은 하지만 무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묻어가면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규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육자회담에 참석하는 당사국입니다. 러시아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우리가 나가버리면 한반도 문제가 터졌을 때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어떤 협력과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이렇게 해버리면 한반도의 추후의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적 차원의 지원, 비군사적 지원 여기에 말하자면 맞춰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가문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익을 대단히 손상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소위 윤핵관 시선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혁신위, 선거 승리 이후에 혁신위를 띄운 것도 정진석 부의장 조금 전 글 보셨지만 자기 측근은 좋은 당협위원장 쇼핑하게 했다. 공천개혁 운운은 이율배반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지금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윤핵관 입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혁신을 발족하려면은 혁신위의 구성부터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다만 뭐 어쨌든 간에 발족한 만큼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제목이 이제 윤핵관의 협공이라는 제목도 한 조간신문에서 했고 이양수 의원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정인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부의장 다 뭐 대표적인 국민의힘 내의 윤핵관인데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뭐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뭐 있었는데 선거 직후에 자 지금 이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저는 총선이 멀지 않았구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총선이 멀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방선거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이게 또 총선이 있어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선거만 하다가 이거 세월이 다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나 대선과 달리 총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권력 투쟁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사자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럼 당대표가 누구 되느냐 해서 공천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이 쥐게 되면 결국 공천을 학살, 뭐 컷오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 2번 패배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을 위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고 뭐 혁신위를 발족시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취지는 좋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인도적 차원에 가서 어떤 그 참상을 알리면서 또 언론에 나오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뭐 읍소를 하고 인도적으로 지원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당 대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양수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어떤 시그널은 뭔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러시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관계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혁신 출범도 이건 취지는 좋죠. 당을 혁신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 혁신 자체가 본인이 내년 6월에 사실은 여당 대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위가 공천권을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진석 대표도 사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투쟁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투쟁의 양상 자체가 현 대표 또 윤핵관 이런 걸로 명백하게 분류가 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쟤들도 뭐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뭐 총선에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논란과 투쟁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기 퇴진론에 이 대표는 선을 그었고 변수는 당 안팎에서 윤리위에 달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윤리위 관계자 얘기를 보면 성상납이나 증거인멸교사 의혹보다는 당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24일에 열리는 윤리위의 어떤 논쟁점입니까? 징계위원회는 이제 개시가 됐고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당대표는 내가 임기를 채우겠다. 사실 임기 전에 이제 당대표를 사퇴한 전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것 곧 앞으로 총선의 룰을 이준석 당대표가 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전에 이제 사임시키고 이제 다른 이해관계 충돌을 이제 고려해서 다시 룰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당 내부의 다툼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다툼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 성상납 비위 의혹을 가지고 사퇴시킬 수 있느냐 저는 좀 난망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 그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랬더니 이 의혹을 제기된 측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실체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성비위 상납 관련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사유로 당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건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 의해서 뚜렷하게 당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올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권력 다툼이고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도 어떻게 잘 당을 추스릴지 혁신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여하에 따라서 이 당대표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